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이 크다, 담력이 세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이 사주엔 목 기운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추진력 좋고 따뜻한 성격이긴 하지만 목 기운이 지나치면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목 기운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행 중에서 목 기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목 기운은 두꺼운 씨앗과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그리고 위로 쭉쭉 자라면서 뻗어가는 나무의 강한 힘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 목 기운이 지배하는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 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는 추진력이 강하고 무언가 일을 하면 밀어붙이는 적극성이 뛰어나지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해 여행이나 시험 등의 중요한 일 또는 장래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며 겁이 없고 용감해서 어두운 길에 혼자 걸어 다녀도 별로 무서워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호기심이 강한 모험가로도 능력 발휘가 잘 될 것이고 회사 내에서는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적성에 맞지요. 목기운을 극하는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성향과 상반된 현실지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강한 모험심으로 미지의 세계에 있던 신대륙을 발견하려 했던 것이 현실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모해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결과를 크게 따지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이나 담은 목기운에 배속된 장기이므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일을 겁없이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저런 간 큰 놈을 봤나, 담력이 크다라는 말을 잘하는데요. 이것은 목기운이 강한 추진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일을 하다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결정을 자주 번복하거나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들 하는데요. 이것 또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약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음양오행에 비유해서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목기운이 강한 사주는 인의 예지신 오상 중에서 어질인으로 대부분이 인정이 많으며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지요. 그래서 다툼을 싫어하며 썩 내키지 않아도 가급적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자기 실속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곧잘 베풉니다. 셋째, 목기운이 강한 사주는 직업적으로 교육이나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과 인연이 깊지요.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므로 어린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돌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도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슬픈 음악보다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지요. 또한 눈은 간담과 연결돼 있어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시력도 좋고 길눈도 밝으므로 자동차 여행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행의 기운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때가 있고 부족한 때가 있고 지나칠 때가 있지요. 오행 기운이 적당한 힘으로 작용할 때는 길하지만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관계로 오행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득보다 해가 많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의 허한 곳을 보태주고 실한 곳은 사하여주는 보사법의 원리가 있는데요. 오행의 기운이 너무 지나쳐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주 명리학도 음양 오행의 원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특정 기운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치다면 성격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목 기운이 너무 강하면 상대적으로 목이 극하는 토와 목을 극하는 금 기운이 약해지므로 토의 장부인 비가 약해 남의 눈치를 잘 보게 되고, 금의 장부인 폐나 대장이 약하므로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의리가 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한 장소에 안주하거나 집착하는 성격이 되지 못하며, 금기운이 가진 현실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큰 결실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고 비현실적이거나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령 막강한 추진력도 지나치면 무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목기운이 너무 강하면서 그 기운을 제어하는 금기운까지 약하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 없이 지나친 모험심과 무모함으로 여러 사업에 겁 없이 뛰어들면 사업마다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의 조화가 깨져 어질고 착한 성격과 관련된 목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꼬아 말하는 습관이 있죠. 남을 매섭게 몰아세우며 욕도 잘하고 분노나 화를 잘 내고 깐죽대고 인정머리 없고 매몰차고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청결에 대해 너무 예민해서 결벽증적인 심리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모질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스트레스를 풀 때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나이가 들면 깐죽거리거나 욕을 잘하는 욕쟁이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 각 부위도 음양오행이 있죠. 서양의학에서의 장은 해부학적인 하나의 장기를 가리키지만 한의학에서의 장은 그 일련의 생리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은 인체의 주위를 오장으로 보며 오장에서 탈이 나면 정신은 병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오장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장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오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명조는 자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남명인데요. 수기운이 넘치므로 제방을 쌓을 토가 필요하고 사주가 너무 참으로 조후로 화를 써야 좋을 듯합니다. 일단 시지에 오화가 있어 조우용신으로 쓸 수는 있지만 천간에 투하지 않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연월 시간에 임수가 투해 빙판길을 만드는데요. 일단 초년에 개축대운이 오면 눈보라를 만나는 것 같아 더욱더 차가운 사주가 되면서 고난을 암시합니다. 개축대운이 병술령과 정해인이 특히 어려운데요. 손발을 묶어버리는 운, 지지, 신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건강상에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갑인대운은 넘어서야 그나마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지요. 조후 조절이 안 된 사주에서 또다시 찬대운이 오게 되면 건강이나 활동성에 지장이 오게 되는데요. 일단 겁재대운이라 외부 사고수와 함께 수방합이 되는 해에는 간이나 갑상선, 이비인후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축대운을 잘 넘겼다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